부들의 마음이었는데 음. 경제관념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걸 당신은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은 그거 망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자본주의적인 또 경제의 이른바 현대 경제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고, 그래서 농업과 자본주의는 서로 맞지 않다. 그 사람 말이. 농업과 자본주의는 어울리지 네, 않는다. 맞는 게 아니다. 그 자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걸 그렇게 접근하면 경영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죠. 책에서 읽으신 예, 책에 보니까 그 농부의 말이 크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일어나서 내가 기르는 동물들, 염소, 소, 그다음에 여러 작물들, 그 녀석들 다 얼굴을 내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농부의 말처럼 아침에 보고 점심에 봤다고 또 저녁에 안 보냐, 한 바퀴 마지막으로 한 바퀴 휘 둘러보면서 보고 그렇다고 그게 뭐 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농부가 아니라 뭐 철학자네, 철학자.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물건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그 농업이라는 그 일 속에 이미 굉장히 다양한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별도의 취미나 여행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하지만, 제대로 된 농부라면 자기 터전 일 속에서 이미 충분한 그런 뭐 소소한 오락을 뛰어넘는 즐거움들을 그 일에서 얻는 거죠. 김중권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이 동네에 왔다가 스님 생각이 나서 부처님 오신 날도 되고 해서 스님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냥 말씀도 안 드리고 오게 됐네요. 이제 풀무원과 이제 인연이 깊으신데, 풀무원에서는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풀무원 식품은 이제 그 시작은 풀무원 농장이 모태가 돼가지고 그 우리 장인어른이 농장을 시작하셨는데 그 아들인 원혜영 의원이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렇죠. 징집돼서 전방에 가서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먹고 살려니 뭐 마땅한 게 없거든요. 취직도 안 되죠. 재적 학생으로 뭐 또 이 운동권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좀 판매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이제 조그마한 가게, 구멍가게 같은 거를 풀무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오늘날 풀무원 식품이 된 거죠.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풀무원 식품에서 일한 바는 없지. 관계 서로 맺고 이렇게 늘 그 시작한 분들이나 뭐 그 후에도 늘 관계를 했지만 내가 거기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저는 또 풀무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모님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시지 않았나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만나셨어요? 풀무원 식품에서 일한 건 없고 농장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모님 만나기 전에는 뭐 외국에서 많이 사셨잖아요. 그 제가 일찍부터 경기도 부천에 지금은 부천이지만 옛날 소사죠. 부천군 소사 오정면이라는 데인데 전체로 보면 이제 소사라고 그랬어요. 복숭아밭 많이 했던데.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끼어 있는 소사. 네, 거기서 이제 그 풀무원 농장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설립한 그 농장에 가서 연수를 받게 된 거죠. 그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농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농업 이외에 다른 일이라는 게 많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뭐 저도 뭐 농사가 꼭 좋아서라기보다 그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달인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뭐 되셨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농업을 왜 내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 농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가, 내 삶을 어떤 일에 바치는 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인가, 철학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농업이야말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농업을 내 일로 받아들이게 된 네.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이제 이쪽에 오셨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쪽 예, 예.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양주, 경기도 네. 양구 의정부하고 동두천 사이에 음. 양주라고 있잖아요. 그 양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결혼하셔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전부터 풀무원 농장에 연수생으로 네. 있을 예. 때부터 원래 농장이 경기도 소사 부천에 있었지만 농장이 양주로 옮겨오면서 같이 이제 제가 와서 거기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농업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은 그게 독특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죠. 그래 왔던 건데 그래서 예. 독특하다면 독특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전체 보면은 이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큰 그렇죠. 범주 안에 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유기농업이라는 게 무슨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같은 이런 화학제제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농업 방식을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유기농업의 최소한이고요. 네. 유기농업의 본래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 재생과 순환이라고 하는 이 지구적 큰 리듬에 거기에 순응해서 그 일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돕는 일이 유기농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전혀 다르다기보다 좁은 의미에서 유기농업을 해석한데 그쳤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의 본래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재생과 순환.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면 흙에서 난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돕는 일. 농부의 일이라는 건 그게 유기농업의 땅을 본래적인 살리고 의미고 당연히 땅이 활성화되면서 땅에서 많은 생산이 늘어나고 그 생산물을 사람과 가축이 이용하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들, 동물의 분뇨 같은 것들은 다시 땅으로 되돌려서 땅은 비옥하게 되고 생산성은 늘어나고 더 많은 수확이 나면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그 농업이야말로 아주 바람직하고 후손들에게 생산이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의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농토가 생각보다는 이제 넓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때마다 판매 매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소비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거죠. 그게 좋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농사 방법이 생명 역동 농법이라고 하는 건데 생명 역동 농법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유기농이 아니고 크게는 유기농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과 환경과 토양의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생산 방식을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방식이 있는데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해서 그렇게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인정받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니까 곁에서 지켜보니까 선생님의 그런 농법이라면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 그 일을 할 수는 없고요.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가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교육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익 추구하고 쉽게 살려고. 맞습니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어떻게 살면 권력이나 명예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 맞춰져 있다고 네. 한다면 물론 어떤 일정한 경제라는 것도 사회적 수준의 경제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는 곤란한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우리 생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의 삶을 어떤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쳐서 바치고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하는 거는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73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곧 그렇게 되는 나이인데 힘에 붙이지는 않으셨어요?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어떤 일본 농부가 네네. 옛날 농부가 쓴 네. 책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그러니까 매몰되는 거죠. 네.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거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네. 그거 무아지경 그거를 통해서 시간이 몇 시인지 밥 먹을 때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멋지다. 일에 매몰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일 속에 일이 왜 힘들지 않게 육체적으로 때로는 아유 너무 고단해. 근데 이제 쉬어야지. 결과가 또 결과가 좋아야 또 힘이 든다고 생각하지 맞는 않을까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계속 의미가 그 없으면? 일이 반복되고 고생만 한다면 음. 거기에서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의 경제는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 마을에도 1, 2등 농부가 되기를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의 그 트랙터를 물려받아서 아버지 농토를 물려받고 나 농부가 될래라고 하는 젊은이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젊은이도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요. 농법이 과거의 농법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농한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하여튼 가끔 뵐 때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지? 저도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편에 속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안 당하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아까 왜 제가 농업을 내 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었고 왜냐하면 힘들고 사회적 신분도 낮고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농사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를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며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거기에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 후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정말 됐어요. 철학적인 멋진 이야기신데 생각이신데 그런 것들은 독일에서 좀 사셨다 그랬나요? 독일에서 산 건 아니고 스위스에서 한 네. 1년 연수를 한 적이 있고 그때도 많이 그런 영감을 받으시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러나 이제 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음.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하러 오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많이. 그러면요. 예. 와서 한 1년간 연수를 하는 분도 그런 분이 있고 있구나. 지금도 올해도 한 분이 있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먼저 하고 간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이제 있겠네요. 뭐 1년 했다고 뭐가 바로 뭐 자리가 그렇겠죠.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년간 지내보면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 전 과정을 같이 참여해서 해봄으로써 자기 나름의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세요. 어떤 분들한테 귀감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감히 함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어서 그러나 뭐 저도 처음에 땅 한 평 없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의 물론 협조를 받았지만 어디로부터 무슨 큰 누가 뭐 땅을 구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의 노력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해 와서 지금에 이르렀지. 장인어른께서 뭐 이렇게 좀 전혀- 야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아니 이제 물론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죠. 맞습니다. 예. 그 뭐 그게 가장 큰 재산이죠. 큰 저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그 스승이 선생님이시지만 되셨죠. 무슨 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뭐 서로 한 곳에 있다 보면 예. 서로 이제 이심전심으로 눈 뜨지 맞아가지고 눈이 먼저 맞았네. 우리가 눈 맞았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김중건 선생님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가끔 오세요. 가끔 오시는데 오늘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오늘 인터뷰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